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캐시우드 다음 사이클은 다시 BTC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캐시우드 인베스터 최고 경영자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 포트폴리오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와 거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면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역학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의 융합을 핵심으로 아크인베스트의 최근 빅 아이디어 보고서에 담긴 요 가속화, 가설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수익률을 앞으로 기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금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죠. 근데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사실 0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이 상승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뒤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줬어요. 예전에 패턴들은. 근데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금과 비트코인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데 그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금 가격, 광의 통화로 나눈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금이 최고점 좀 과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금 가격이 다시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흐름이 금 가격의 조정 신호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급이 엄격하게 제한된 비트코인이 다음 단계에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실물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서 지금 금과 비트코인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급상승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재무장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옹호 정부 자산으로 가치 축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정부 자산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저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 비트코인 보유가 이미 상당한 평가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한 평가 이익까지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에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축적되어 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평가 이익을 걷고 있죠. 지금 2년 동안 400% 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는 정부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총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압수됐고 이 가운데 5억 달러어치를 정부가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1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정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팔진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금이나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워낙 이제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그것들을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재매입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기정사실화되진 않았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년 뒤 금보다 비트코인 판테라 CEO가 비트코인에 올인한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사인 판테라 캐피털,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 창립자인 댄 모어헤드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을 압도하는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마인의 이 톰니 회장과 함께 패널 토론에서 10년 뒤 비트코인은 금을 압도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알려진 법정 화폐는 매년 3%씩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는 평생 동안 보면 가치 90%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으로 많이 보죠.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더 중요한 이제 자산으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공급량이 고정된 자산, 금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데모웨이드는 한동안 이제 금이 앞서 나갔지만 최근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ETF와 금 ETF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출시 등으로 이제 제도권 진입이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적죠. 예전보다. 왜냐하면 금은 실제적으로 역사가 오래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7년, 뭐 1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금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한들이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추세이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기관들의 자금들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인프라가 이미 금융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토크나 자산, 암호화폐 기반 네오뱅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암호화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서도 이게 그냥 원한지 달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뭐 구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워낙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지 그냥 달러인지 원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에 스며든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 비트코인 약세에 우려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의 71%, 개인 투자자의 60%가 현재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시 매도보다는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평가 상태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그걸 매수하기보다는 아마 가격 조정이 좀 더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는 계속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도 채굴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이 퓨어 멀티플은 0.9까지 하락해서 채굴 수익이 역사적 평균보다 10%가량 낮아진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저평가 상태로 지금 이제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지표들이 이제 저평가 상태로 어느 정도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트마인도 뭐 계속해서 지금 60억 달러 미실현 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런 이제 대형 고래들도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톱니는 이건 역시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손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장기적인 시점, 거시적인 시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과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없이 그냥 막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마인도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첫 스테이블 코인이 FIDD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에요. 3,160억 달러 규모의 온체인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피델리티가 진입을 한 거죠. 각 이 자산 운용사나 이제 금융사들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출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델리티는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라는 FIDD를 출시하면서 온체인 결제 및 정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 지니어스법 통과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리테일 및 기관 투자자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효용성과 달러의 안정성을 결합해 규제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온체인 결제 수단을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더리움 메인넷상에서도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각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지만 이더리움이 절반 이상이에요. 실제적으로 메인넷으로 사용되는 게. 그래서 이더리움이 정말 중요한 메인넷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다른 각자 세계 각 나라별로 지금 이제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요적으로 활용되는 메인넷은 이더리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K 스테이블 코인 도입 초입기 1,400조 시장 잡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 전에 나올 것이라고 여당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협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은행권들도 그렇고 지금 합종연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같은 경우는 성명을 내고,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은행이 무조건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 규제, 이거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혁신을 가로막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은행권의 그냥 기득권을 그냥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안정을 찾겠다,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요거 방안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우리가 봐야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헥토 이노베이션, 뭐 헥토 파이낸셜 이런 것들 뭐 헥토 파이낸셜과 이제 지갑 인프라 전문기업 헥토 월렛워시 각자 이제 결제 정상 및 월렛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갑, 디지털 지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서클의 이 CBDC가 아니라 USDC 이 네트워크에도 합류를 했어요. 헥토 파이낸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 CEO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연 40%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정말 이제 거대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IPO 나오는 이 K뱅크 이번에 IPO가 또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이 시장을 여러분들도 꼭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주요해 보입니다. 뭐 이 NHN KCP나 뭐 헥토 파이낸셜 이 결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이 조정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우선은 보수적으로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73,000달러 선, 이 이하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세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6만에서 5만 달러 선까지도 지금 바닥 지지권이 나와주느냐 이것들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뭐 반등, 출렁임은 있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추세 조정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투자 이제 매수를 하실 거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이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